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3분 13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3회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영화 씹어먹기가 23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진짜 까먹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저는 뭘까요? 맨날 뭐 준비하면 뭘까야 뭐. 그러게요. 저는 세이주는 뭘까요?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온 그냥 세이주입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재미없다 그럼 뭔가 해줘. 사찰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세이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부 기업 무섭습니다. 네, 저는 미션 임파서블을 진짜 이런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기 졸면서 피곤에 찌들어서 보고 온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찾기 쉬운 여자. 어? 모르세요? 찾기 쉬운 여자. 여기 찾기 쉬운 여주인공 여자. 같은. 아 그렇구나. 안나입니다. 흔한 반갑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나 씨. 네. 아, 많이 흔해졌어. 옛날에는 아. 정말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많아졌더라고요. 안나가.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안나란 이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영화에 죽었어요. 어허. 근데 빨리 죽죠. 겨울왕국 이외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디즈니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나요? 안 쉽사리 안 죽죠. 죽죠. 죽지 않죠. 네, 그렇죠. 근데 죽는 대부분- 장면이 잘 찍질 않죠.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말은 다른 해도, 네. 영화에서 안나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안나 씨 봤을 적에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요. 자, 한 주 그- 동안 잘 지냈나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별일이 없었고, 근데 일주일 사이에 팟빵 사이트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오. 일단 하루분의 힘이라는 분께서 네. 네. 인사이드 아웃 편 올라간 게 네. 협방에서 재생이 네. 안 된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 실수인데요. 네. 팟빵이 저희가 서버를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 제한이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맞아요. 올린 다음에 제가 용량을 좀 줄여서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아.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업로드는 제대로 했는데 이 서버에서 이제 이 뭐랄까 적용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뭔가 일을 벌인 거기 때문에 제 실수고, 그래서 재생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재생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다이투다이라는 분께서 1편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근데 아, 이게 네. 지금 그 광고만 나와요. 본편이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시 올려도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의 메일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통로로 연락을 하는데 여기서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편을 새로 올렸는데 그래도 광고가 나와요? 네, 다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고. 광고만 적용이 안 돼요. 그 러닝 타임이 1시간 좀 넘게 그때 녹음했잖아요. 네네. 이게 네. 올라갔다가 다시 22초로 줄어요. 오, 이게 안 신기하네. 돼요. 적용이. 그래서 음. 당분간 이거를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 왜 이게 안 네네.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네와 파라솔이라는 분께서 네. 영화 씹어먹기 재미있네요. 두 번째 에피소드로 암살편 잘 들었습니다. 첫 네. 번째를 뉴스로 드신 것 같아요. 아, 네. 주말에 훈련소 동기와 거의 10년 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같이 봐야겠네요. 키읔키읔. 그리고 MC 한세님 목소리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1집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생존에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생존에 계시다니요. 생존에 제가 계시다. 하긴요. 아직 어립니다. 아직 아니, 많이 근데 어리고요. 뭐- 데뷔를 또 어릴 때 해서 힙합계의 화석이니까. 네. 힙합계 선조 뭐 선조, 할아버지. 화석. 근데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도 힙합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럼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뭐 영화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모험을 많이 떠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순간에 힙합을 하다가 제 네.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제 마인드가 이제 대중 가수로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게 네. 맞는 거다라는 일단 그렇죠. 그 마인드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더 대중적인 곡을 쓰기 위해서
좀 많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대중 가수라면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중이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중의 퍼센트 중에 많은 퍼센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영화라면은 관객이 많이 드는 네,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또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좀 생겨서 네. 지금부터는 이제 소수만 좋아하는 음악을 또 다시 해보자.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네. 새로운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뭉쳐서 이제 소수만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앞으로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 작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대중적인 음반으로서는 좀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도 저희가 유튜브로 라이브 예. 또 소개해드려서 또 영화 씹어먹기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 또 했습니다. 이번에도 영화 씹어먹기에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 리크해 하고 주시죠. 아마도 제가 래퍼인데 사실은 힙합을 하는데 네. 힙합에서는 이제 실제 연주를 잘 하질 않거든요. 그렇죠. DJ 맞아요. 예. 음악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저는 이제 대중 가수니까 뭐 기타 치면서도 랩을 하고 피아노 치면서도 랩을 하고 했어요. 그래고 이번에 이제 기타 치면서 랩하고 피아노 치면서 랩한 거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는 이제 뭐 힙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디제잉에 랩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는 저의 연주하면서 랩하는 모습. 네. 네, 한번 지금 1세대였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팬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번 이런 모습도 한번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목탁을 두들기면서 랩을 하신다든가 바냐바라.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뭐 별 큰 적이는 없었는데 요번 주에는 제 지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좀 기분도 업되고 그래서 이제 술도 한잔 하고 그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침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아침 방송인데 안 나시는 네. 네, 여기서 아니, 유일은 홍일점 과음을 한건 아닌데. 과음하시고 혼자 과음하시고 정말 과음하시고 오셔서 아무런 건 아닌데 아직 이렇게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쵸, 얘기 네. 나누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장점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저희 네. 또 단점은 제가 낀 술자리는 빨리 끝나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빨리 끝나는 유명하죠. 것 같았어요. 네. 요즘에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짓쳐버리게 그러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면 지치지도 않고 또 그쵸, 같이 있는 맞아요. 사람들도 너무 같이 업되고 막 이렇게 이게 그 업되는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네. 나오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봄이 됐을 때 여고생들이 손 붙잡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마냥 아무 얘기나 해도 웃긴 거예요. 뭐 그래서 아무 얘기나 해도 막 근데 진짜 어제 그랬어요. 어제 되게 네. 오랜만에 원래 그 전 직장 다닐 네. 때 같이 이제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오랜만에 멤버가 한 10명 되거든요. 근데 다 모였어요. 오, 그래가지고 대박이네요. 조금 이제 퇴근들 하고 만나니까 늦게 만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집이 이제 멀다 보니까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차 시간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가면서도 내내 뭔가 좀 덜 한 것 같고 아쉽고 막 계속 더 있고 싶고 맞아. 그래서 홀로 살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어제 저희 고등학교 때 동창들, 네. 예, 고등학교 때 엄밀히 따지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지역 그 고등학교 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던 고등학교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제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 모임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걸. 동창이라고 동네 편의상, 친구들? 네, 동네 친구인데 네. 편의상 그냥 동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학교가 달라요. 고등학교가 다른데, 예, 동네에 있어서 동네 제 친구네요. 친구거든요. 동네 친구.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친구들이 또 오랜만에 또 단체 채팅방을 또 새로 열어서 기존에 있었는데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거를 이제 파괴해야 될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서 어쨌든 그렇군요. 네 이거를 또
편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치정 관계. 아니죠. 왕따를 처리하기 금전관계. 왕따를 처치하기 위한 네. 야, 진짜 나이 이렇게 먹었어도 왕따가 있다. 아, 뭐 이러면서 채팅방 새로 열면서 또 이렇게 옛날 얘기 막 하고 채팅방에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짜네요. 희한하게.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네. 되게 오래된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더 좋고 편하고 맞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지금 번개한다 그러면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그런 느낌으로 채팅하고 하니까 진짜 그 오래될수록 잘 읽는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에 비유해서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S대에서 그 커피숍 하시는 분도 포함되나요? 그분은 이제 중학교로 갑니다. 아, 네. 중학생 맞나요? 네? 아니 아니. 중학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신 줄 알았네. 저는 이제 깜짝이야. 초등학교 모임하고 중학교 모임, 고등학교 따로 모임이 있어요. 있는 다 따로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모임은 제가 이제 채팅에서만 있고 잘 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네. 왜냐면 어릴 때 그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아서. 이쪽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 아, 이렇게 해갖고 너무 제가 그렇죠. 강남 파라콘을 나오셨는데. 네, 제가 주눅이 아, 들어서 예, 아. 못 나. 저 혼자 음악 하잖아요. 그러고 심지어 이제 그렇겠지. 지금 네. 그 친구들이 거의 그 저희 이제 보통 제 친구들이 원래 과장님 나이인데 아니죠. 그- 이제 과장님 좀 차장, 부장 다 차장, 나이죠. 차장 예. 부장 달랬는데 나이 그 나이 들통난다. 아니에요. 근데 이사를 단 친구들까지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러고도 와, 지금 근데 웬만- 이사를 단 친구들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야? 그 우리나라에서 이사 달려면요 정말 난리 쳐야 되거든요. 머리가 다 빠져요. 늙어. 진짜 많이 늙더라고요. 진짜 와 저렇게 늙을 수 있나라는 뭐, 맞아요. 외모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회사 같은 생활하는 나이인데. 게 진짜 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저는 거기서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 말씀드리자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일단 힘들게 일한 다음에 충분히 쉬어줘야 된다는 그걸 안 쉬고 이렇게 바로 다시 일에 몰두하거나 이러면 그때 늙는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맞아요. 근데 네. 그 늙음의 원인은 사실 그런 체력적인 부분보다도 정신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 뭔가 이제 성과를 내 가지고 이사의 직함까지 올라갔을 정도라면은 뇌를 쉬지 않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적대시 돼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쨌거나 경쟁자를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이게 다 머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회사 생활하면 늙더라고요. 근데 머리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한 이단 헌트는 왜 안 늙죠? 이분은 이분은 얼마나 본인에게 투자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진짜 역행하는 것 같아. 말 나온 김에 본편을 이어가죠. 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간략한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내용은 제가 줄거리 소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아, 복잡해요? 네. 복잡하네요. 그래서 네. 최대한 단순하게 풀면 예. 네. 정말 짧게 끝나긴 하겠더라고요. 예. 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 이단 헌트는 뭐에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디케이트라는 존재를 결국에 밝혀내고 거기에 수장을 처단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심플하게 줄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 이게. 맞긴 맞죠.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럼 자세한 내용들은 뭐 얘기하면서 예, 그렇죠. 네. 얘기하도록 하죠. 아니 뭐 미션 임파서블에 이단 헌트 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 네. 사실 이다운트가 대장인 것 같아요. 이단 헌트 대장 맞아요. 뭐 시키는 누가 대로 다 해. 있어. 네. 여기 윌리엄 브렌트라고 제너미 레너 역할 같은 경우도 거의 엑스트라급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게 그 없어. 영화상에는 국장님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존재하지 않는 있었다고, 국장님. 예. 있었죠. 예. 네. 그 국장님 허가 없이 얘기할 수 없다 그러고 네, 계속 핑계는 맞아요. 어쨌든 대는데 마지막에 새로운 국장님이 탄생하시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거나 대장은 헌트가 아닌가. 막 예. 그렇죠, 맞아요. 이단 헌트가 모든 걸 지시를 다하고 윌리엄 브렌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렇게 반발 한 번 없이 다 그쵸. 거의 수용하는 수용해주고. 느낌이잖아요. 예. 톰 크루즈 씨가 영화 시작하자마자 A400M이라는
A400M이라는 이 수송기에 매달리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실제로 매달려서 찍었다고 직접 하잖아요. 하셨다고. 네네네. 예. 이게 8번을 찍으셨대요. 이게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비행기 이륙하는 속도가 장난 아닌데 그걸 실제로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진짜 압박감이 하나 있어요. 매달린 상태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치. 안경을 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안구 전체를 덮는 렌즈를 특수 주문을 해서 그걸 끼우고 있었대요.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두 번은 찍겠는데 몇 번 넘어가니까 감독이 이러다가 이제 이 배우가 힘들어서 큰일 나겠다. 못하거나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떨어지면 다치는 게 아니라 죽죠. 그렇죠. 그래서 촬영을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이거를 끝까지 테레드래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는 진짜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배우는 믿어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걸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전편에서도 그렇죠. 네네네. 계속 그 두바이 타워 타워도 타고 그렇고 전부 직접 아니 하셨다고. 근데 미션 임파서블의 그 관객이 갖고 있는 기대감 때문에 더 그러는 걸 수도 있는 게요. 네. 지금이 5죠. 네. 그렇죠. 4에서는 이제 두바이 저기로 오르고 3에서는 어디 암벽 등반인가를 해요. 중국 아니에요, 하고요. 중국? 그랬나? 2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딘데 어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타트가 항상 원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타트가 항상 되게 위험한 곳에서 뭔가를 해요. 뭘 하면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거의 영장선에서 했다라고 봐지는데 네. 정말로 비행기 매달린다는 게 이 말이 되는 건지 참. 시리즈물이니까 그렇게 컨셉을 잡고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점점 더 이제 센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6편에서는 나오겠죠, 6편이. 예 나와요. 6편에서는 또 뭘 하실까? 그러니까요. 지금 물속도 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물속. 다 물속도 했으니까. 들어갔을 적에 6분 30초를 참았대요, 숨을. 예? 한 번 들어가서 찍고 나오고 아니고 6분 30초를 통째로 찍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산소 한번 끼고. 없이 없이. 산소통 없이. 아니 거기서는 잠수해서 3분 동안 숨 안 쉬는 것도 못 영화상은 하는데 3분이지만 실제로는 6분 30초를 찍었대요. 6분 참을 수 있어요? 해녀들이 몇 분 참죠? 그래서 이게 특수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잠수 전문가한테 이 훈련을 받았었는데 진짜 톰 아저씨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죠. 재난이 일어나도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러네. 이것저것 배운 게 많아서. 그러겠네, 진짜. 와. 훈련 받는 과정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좀 탐난다. 그런 남자 옆에 있어야 살아남던데. 결혼하셨나요? 그렇구나. 우리 결혼하셨죠. 딸도 있고 지금 이혼하셨는데 이혼했잖아요. 네. 이분이 사이언톨로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네. 이상한 종교의 되게 높은 직위까지 계셨는데 딸을 이 종교가 이상한 게 진짜 가족과 못 만나게 해요. 그래요? 예, 가족 두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가족과 만나는 거를 금지시켜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니콜 키드만하고 헤어진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번에 그 딸을 되게 이뻐하는데 딸을 계속 술이, 못 만나니까 술이 응. 못 만나게 하니까 이 종교를 포기했어요 이번에. 딸 때문에 딸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는 네. 들었어요. 대단한 못 만나게 노력이죠. 해서. 아니, 구성애가 다시 이제 샘솟이 역시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하는 거 보면 네. 정상이 아니네요, 사람이. 근데 그 종교에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들 많다고 많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연출 때문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많은 없는 게 그 뭘 종교 주는 특성상 걸까? 종교 특성상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하는 거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고 남들 만나는 거를 이렇게 금지시키고 이렇게 이런 종교기 때문에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이든가 유명 인사들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더 빠지기도 쉬운 거고 그리고 이 종교의 교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이걸 포섭을 해요.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한테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헐리우드라든가 이렇게 정치계 쪽이라든가 이런 데다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다시 돌아와서 네. 이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맥커리라는 사람인데 유주얼 서스펙트, 작정명 발키리, 잭 자이언트 킬러 뭐 이런 거를 다 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오. 각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감독 데뷔를 역시 톰 크루즈가 나왔던 잭 리처로 감독 데뷔를 하셨어요. 작정명 잭 리처. 발키리를 톰 크루즈가 나오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감독도 원래 그 브래드 버드라고 4편을 찍었던 고스트 프로토콜을 찍었던 네. 감독이 찍으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큰 참패를 하신 투모로우랜드를 찍으셨어요. 이걸 미션 임파서블을 포기하고 그래서 공석이 된 거를 감독을 누구를 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톰 크루즈가 이
크리스토퍼 맥쿼리를 쓰자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대요. 잭 리처와 작전을 밝히기 같은 걸 해보고 괜찮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 거죠. 시나리오가 저 개인적으로 시나리오 어떠셨어요? 좀 좋은데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 그냥 너무 무난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좋다고 하는 표현의 이유는 그러니까 장르와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 안에서 이게 나쁘게 말하면 갇혀 있다는데 좀 맞아요. 좋게 말했을 때는 그거를 당연 그게 이 미션 임파서블 보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잘했다라고 보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뭔가를 원했다면 실망했을 수 있고 저는 그냥 미션 임파서블 보다 보니까 아 그래 4 때도 이랬지, 아 3 때도 이랬지, 아 맞아 1에는 이런 게 있죠, 아 1에 오마주네 뭐 이러면서 아 맞아 1, 2, 3, 4 다 생각나면서 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처음에 각본을 이 감독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기 홍보물들을 보면 해외에 있던 홍보물들을 보면 이 크리스토퍼 맥쿼리 각본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작가 조합에서 뭔가 일이 있었나 봐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큰 그 뭐랄까 잡음 같은 게 많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감독은 대본 담당으로 바뀌고 드류 스피어스라는 사람이 스토리 담당으로 크레딧에 따로따로 올라간대요. 아 그래서 뭔가 누가 초반- 갑자기 끼어들었나? 그러니까 초반 시나리오를 뭐 제작진들이 마음에 안 들어했다든가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다든가 하면서 그 각색을 들어가고 근데 각색이 너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거 그럼 내 시나리오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 보면 근데 미션 임파서블은 톰 아저씨의 입김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당연하죠. 있는데 지금 어쨌거나 각본이나 스토리도 어쨌거나 톰 아저씨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좀 고쳐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그래서 보면 톰 아저씨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멤버와의 조화가 아닌 본인이 돋보이는 본인이 돋보이는 음. 작품들로 변질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토마토 씨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얘네는 정말 잘 짜여진 스튜디오 체제이기 때문에 음. 내가 이거 무조건 마음에 들어. 근데 딴 사람 다 마음에 안 들 때 이걸로 가겠어라고 하면은 투자가 전혀 안 들어가요. 자기 돈 다 아. 들이부으면 모를까. 음. 근데 이건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시나리오 컨택을 했던 것 같아요. 100%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1편을 보시면 원래 이단 헌트가 혼자 다 해요. 모든 걸. 팀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쵸. 팀원 다 죽고 혼자 다 그래서 해결하는 거죠. 원래 사실. 혼자 하는 건데 4편에서 팀원 이 구성하는 걸 되게 팀이 좀 구성되죠. 네, 멋있게 네네. 그 짜놨기 때문에 그 뭐랄까 협력을 되게 중요시하는 네네네.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3편부터인가 팀을 짜기 시작하고 4편에 절정을 이루고 다시 팀이 와야 돼서 5편에서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이 다시 예전으로 회귀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미션 임파서블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 루프에 매달려서 팔다리 쫙 벌리고 밑에 쫙 멈춰 있는 멈춰 있는 닿지 않게 4편에서는 톰 크루즈가 안 하고 제레미 레너가 그 네네. 장면을 했거든요. 네. 철갑옷을 입고 링메일 같은 거 입고 근데 5편에서는 그 장면이 안 나와요. 그쵸. 아니요. 그게 전편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와요. 모든 편에 다 나와요. 그래서 3편인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다런트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다. 높은 데서 그 침투하는 그런 걸 강박관념이 있다는 대사까지 있던 걸 전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영화의 어떤 그런 중요 임팩트 장면으로 그 중요한 장면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그 사람들이 계획했건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건. 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오마주 장면들이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나오게 그쵸, 됐는데 저는 이번에 그 장면이 이게 물속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속신을 대신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서로를 너무 똑같이 계속 뛰어내리는 가면 걸로? 분명히 잡음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거밖에 못하냐? 결국에 또 매달리냐? 또 매달렸어? 그래서 이래- 4편에서는 매달린 게 아니고 날라요. 링메일 입은 다음에 자석으로 떴던 거잖아요. 날래죠, 그러니까 날래죠. 비슷하게 연출을 했던 건데 네. 저는 그게 뭐랄까. 오히려 네. 꼭 저랬어야 됐나? 그걸 우머자 하려고 꼭 굳이 저런 아이디어까지 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라리 물속을 빠져들어서 물속에서 하는 게 훨씬 낫었어요. 저는 그래서 느낌이 그 자석 띄울 때 너무 유치했단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해서 꼭 그 모습을 이렇게
오마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봤었냐면은 4편 네. 볼 적에 이 톰 크루즈가 자기의 이단 헌트에 대한 이 캐릭터를 제너미레한테 넘겨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애초에는. 네네네. 그래서 그 전매 특허인 그 포즈를 다른 배우한테 주면서 그걸 이제 넘기고 자기가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노미 레너가 너무 이제 떴잖아요. 빵. 이 호크아이로 떠면서 네, 이제 화를 어벤져스에 쏘게 들어가 되죠. 버리니까 그걸 못 하게 되고 톰 크루즈도 이걸 찍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는 것 같아서 네. 자기가 이걸 끝까지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다시 이걸 엎은 게 아닐까. 네. 넘기려고 했던 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인디가 자기 아들한테 모자를 넘겨주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후대를 네네. 이어준다는 느낌이 또 롤은 봤거든요. 저는 이 마지막 점프하는 장면을 넘긴다는 게 근데 5편에서 아예 없어지는 바람에 만약 그 이단 헌트가 다시 했으면 다시 가져온 게 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리고 의미 없는 영화 자체가 초반에 그 영화가 비행기 된 씬 거예요. 빼고는 임팩트 있는 장면이 전 없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로그네이션이요? 예. 물속 장면에서 도는 것도 뭐랄까 숨조리는 그런 거 있긴 했는데 약간 뭔가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사실 뭔가 이렇게 빵빵 터트려주고 되게 획기적인 게 계속 미션 임파서블의 매력이었는데 네. 요번 편에서는 그냥 잔잔하게는 그러니까 한 3도 정도로는 그냥 계속 맞아요. 이렇게 짜근짜근하게는 터졌는데 뭔가 1도에 빵 터지는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비행기에 매달리는 게 예고편에서도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센 거를 오히려 맨 앞에 그냥 맞아요. 다 미리 다 던져서 약간 김 빠진 느낌?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비행기 씬은 당연히 이제 아는 거였으니까 네. 근데 비행기 씬 잘 찍었다. 오프닝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저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 씬도 굉장히 그 대결 구도가 투란도트?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물속 씬도 정말 임팩트가 셌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오토바이 추격씬 나오는데 오토바이 추격씬 끝내주더라고요. 거기도 그건 임팩트가 정말 오토바이는 잘 셌고 타시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 뭐 대표적인 장면을 뽑으라면 솔직히 3개 다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물론 졸면서 봤지만 네 졸면서 봤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영화를 구별 못하고 현실적으로 봤나 몽롱한 너무 상태에서 봐서 몽롱해서 더 좋아 보였나? 네 뭐 어쨌든 그래서 특히 오토바이 추격신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더라고요. 이게 잘 찍었어요. 엉엉엉엉 가는데 그게 그 속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죽는 건데 원래는 이단 헌트는 죽질 않죠. 거기서 굴렀으면은 정말 심하게 다쳐야 되는데 심해요. 엄청 그러니까. 찢어지고 말아. 말짱하죠. 근데 그 속도로 가다 갑자기 딱 멈춰서서 나타나는 여자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브레이크 잘 정말, 밟고 네. 그게 엉엉이기 때문에 몇 초 안 되는데 어떻게 내려서 그러니까요. 쓰지? 그거는 그러니까 좀 내가 그런 게 보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다 좋기는 좋았어요. 근데 네. 생각처럼 이렇게 팍 뭔가 터지는 거를 기승전결해서 전에서 뭔가 이렇게 딱 쳐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니었나. 맞아요. 네. 저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사진 뽑은 장면들은 어떤 내용적 스토리적인 어떤 연결에서 보이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거기에 심취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원이 제일 히트작이니까 사실 또 원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매달렸을 때 땀이 떨어지면 안에서 잡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그 다 긴박감. 일리가 있잖아요. 네. 예, 다 원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봐서 땀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없긴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재밌게 본 이유는 CG의 기술이 정말 이 액션 영화를 정말 이제 여기까지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출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맞아요. 뭐 저희가 최근에 봤던 액션 영화들 보면 물론 감독이 원하는 액션의 어떤 그것도 있지만 이 액션은 정말로 진짜 이제 이 액션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저는
물 속에서 이 톰 크루즈의 그 물이 이렇게 회전할 때 버티는 그 피부의 그 질감이라든가 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이걸 당연하게 보고 있는 우리도 관객도 좀 와 너무 신기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그게 했어요. 아마 직접 찍고 CG를 좀 덧댄 정도일걸요. 더 뗐겠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수조에 들어가서 6분 참으면서 촬영을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마 그걸 그러면 거예요. 예. 그게 CG가 아니라 거의 이게 실제로, 실제 화면이 아닐까 그- 싶거든요. 그 손 놓치면 떠내려가지 않게만 그거를 네. 와이어 걸어놓고 실제로 버티면서 찍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이 이렇게 얼굴에 회전시켰겠죠. 피부의 떨림이라든가 그렇게 CG가 아니고 진짜로.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보다 제일 더 임팩트했던 건 이제 죽었구나라고 할 때 예. 그 여자 스파이가 여자가 음. 구하러 들어왔을 때가 와 딱 붙잡고 딱 빙빙 돌 때 저는 그때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장면, 그 제일 임팩트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주인공이 죽을 거라 인상이 생각 많이 남은 못했는데 장면이긴 해요. 예. 네. 주인공이 죽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죽은 거야 생각이 들 타이밍에 네. 딱 구해주는 오히려. 그리고 저는 헐리우드가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여자분이 그 이단 헌트와 같이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그 이단 헌트를 구하러 내려가기 직전까지는 팬티만 입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헐리우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단 헌트를 딱 잡고 다리를 딱 꽈을 때 여자가 팬티만 입고 있거든요. 팬티가 아니라 비키니라고 해줘요. 팬티에 팬티. 근데 속옷. 정말 여기서 이렇게 연출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그 그러게요. 상업적인 그게 있어요. 처음에 사이먼 페그랑 둘이 만나러 찾아갔을 적에 네. 여자가 잠수를 한 다음에 시간을 재요. 네네. 그래가지고 1분 58초인가 99초인가 딱 잰 다음에 뒤에 하던 2분 참아야 된다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잠수를 할 거라는 그런 복선은 깔아놨다고 복선은 생각했는데 깔아놨죠. 예. 속옷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네. 저는 거기서 뭐랄까 섹시하다 느낀 게 아니고 저는 네. 오페라 장면에서 다리를 딱 올리고 네네. 총을 쏠 때. 총을 쏠 때 그 다리를 이렇게 훑어주잖아요. 네네네. 다리 패티시가. 아니요. 그런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쁘더라고. 그거는 이제 이쁘긴 한데 근데 그 각은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각은 진짜. 이번에 저번 주에 한 암살에서도 전지현 씨가 이미 했어요. 그러게 하는데 하지만 전지현 씨 다리 너무 맨다리를 얇아. 그렇게 내놓진 않았죠. 맨달이 나왔죠. 끝에 예, 끝에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장면이에요. 입장에서 그 그때 카터벨트 비슷한 나오잖아요. 가터벨트로 근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전지현 씨처럼 얇은 다리 저 싫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네. 역시 사람이 세이지 씨는 약간 너무 그래. 네. 야 이거 편집할 거지 편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할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난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 난 그렇게 마른 사람 싫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너무 찐 사람도 그렇지만 007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자분이 치마를 이렇게 싹 들치면 거기에 이제 총이 가터벨트에 총이 딱 그러니까요. 꽂혀 있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근데 그럴 적에 약간 그걸 한 탄탄하고 거거든요, 건강한 저는 그냥. 몸매 그런 근육 살짝 근육이 그러니까- 있는 그런 몸매여지. 근데 전지현 씨는 마른 거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즈를 하고 그렇게 연출을 했지만 예. 그 중에 다리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제 마음에 그 드는 중에 가장 다리다. 아닌데, 예. 마음에 드는 그 중에까지는 다리다. 아닌데 그 완전히 다 벗은 모습보다는 그 그런 게 더 약간 마음에 체라 드레스 든다? 같은. 자 치파오 얘기가 이런 느낌의. 넘어갔으니까 뭐 네. 얘기를 그 여기서 1, 2, 4 역할을 한 레베카 퍼거슨이죠. 예. 자 이분에 대해서 저는 예. 영화를 보는 내내 와 진짜 매력적이다. 맞아요. 이분 저도 근데 저는 예. 저 유명한 분이에요. 왜 이 배우가? 모르겠어요. 이분이 영국 드라마에 네. 나오는 영국 출신 배우래요.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화에 그 영국계 배우들이 많이 이제 요번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네. 이분이 처음 등장은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그래서 등장은 평범하게 사실 등장하잖아요. 저도 영화에서 이제 여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간혹 되게 막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막 찌질하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막 네. 그런데 이 여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관이 딱 명확해서 그렇죠. 상부의 지시를 받았던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단 헌트를 동맹국에 이제 같이 스파이니까 네네. 죽이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도와주고 본인이 계속 어려움을 겪음에도 그게 그렇죠. 반복되고 하면서
나라에서 버림을 받을 지경까지 이르는데도 네. 어찌됐거나 주관이 되게 뚜렷하게 본인이 그게 뭐 이뤄내잖아요. love죠, love. love. 그러니까 러브까지는 아니고 사랑, 사랑. 썸인 것 같기는 한데 프로페셔널. 아니죠. 그쵸? 이건 사랑입니다. 왜냐면 이단 헌트를 계속 생명을 살리잖아요. 근데 이단 헌트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상태지만 부인이 있어요. 아 왜 이래요? 아니 이단 헌트 원래 있어요. 3편에서 그래서 3편에서 3편에서 아, 영화상에서? 살아있는 게 네. 살아있는 걸 살아있어요? 보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살아있는 3편에서 원래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다시 이제 악당들한테 이단 헌트가 이제 타겟으로 지정이 되니까 부인하고 같이 죽을 아. 상황에 처해요. 그래서 엔딩 부분에서는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저 멀리서 파티하고 있는 부인을 네, 바라보면서 멀리서 아, 살아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켜보면서 맞아요.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 헌트는 피앙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편에서도 약간 그런 썸 관계 같은 게 전혀 없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어쨌든 이단 헌트는 뭐 그래서 좋다고 한 적이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여자분이 좋아서 계속 그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좋았다기보다 내 생각에는 진짜 연나 씨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신념대로 했던 신념대로 것 같아요. 했다고 봐도 되고요. 그것도 있고 약간의 썸은 또 있었던 것 그럴 같아요. 수 있겠죠. 같은 지금 어쨌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굉장히 듬직한 아 그래서 동료로서 뭐 아니면 이성으로서 어쨌거나 내 생명을 계속 지켜주는 그렇죠. 서로 지금 돌봐주는 상황이란 뭐 말이죠. 막말로 따져서 네. 물속에 빠졌을 적에 그것만 뺏어와도 되는 건데 굳이 그쵸. 그 사람을 꺼내서 그 마지막 제사동기까지 중요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나랑 사람 떠나자. 많은 곳에서 어. 하는데 아, 마지막 맞아요. 세 개는 네, 저는 맞아요. 그건 네.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핸드폰 건네는 장면에서 말린 거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을 때 그 레인 나쁜 사람이 레인이죠. 예, 네. 레인이 한 그 행동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플랜 C까지 다 만들어 놔서 그 여자가 이제 떠나자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플랜 C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미 그러네. 끝났구나. 이 여자는 근데 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레인한테는 하면서 계속 내가 뭔가 미끼를 던져놨다, 꼬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인한테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같이 떠나자고 했다고 하고선 사실은 그거는 꼬시려고 걔를 한 거다. 마음을 놓게 그렇죠. 하려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이 둘이 만약에 떠났으면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완전 이 둘이 뭘 해도 살 수 있을 것 뭘 같아. 진짜 아니 둘이 진짜 있으면 뭐 아무 뭐다 사실 야. 곳곳에 가짜 거기 도둑 들으면 도둑 자기가 죽는 거야. 도둑이 문제가 아니라 가짜 여권 뭐 이런 거 곳곳에 다 다 배치돼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단 헌트 같은 사람이면은 진짜 무인도에 던져놔도 그죠. 뭐 물고기 잡아오고 다 할 것 음. 같으니까. 근데 여자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신디케이트? 아닌데요? 이단 헌트 아니요. 톰 크루즈가 연기했던 또 이제 다른 영화들 다른 영화가 있는데요. 아 나이트 나이트 앤 데이인가? 나이트 앤 데이에서 거기서도 이제 스파이 역할 같은 걸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요 끝에 엔딩이요 그 둘이 이렇게 떠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카메론 디지가 톰 크루즈를 어떤 그런 정보기관에서 빼내와서 둘만의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도망을 가요. 그 장면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이 하면서 저 나이트 앤 데이에서는 떠났는데 영화 중간에 나는 막 이런 감정에 막 이입돼 갖고 이 영화가 이대로 끝나도 좋으니까 둘이 떠나버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끝에 그 여자까지 포함한 네. 원래 그 멤버들 있잖아요. IMF 조직 네네. 그 국장님을 제외한 네. 그래서 그 멤버들이 따로 나가서 따로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또 사실. 테러리스트 조직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국가에 좋은 이로운 네. 것만 하면 그 되잖아요. 어벤져스죠 결국. 그치. 그 저기 뭐냐 그래서 그 음. 나이트 앤 데이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면 거기 엔딩 장면에요. 그 둘이 딱 어디론가 가는데 오픈카 타고 이제 파란 해변 같은 곳에서 이제 카메론 디아즈가 나랑 같이 있으면 살고 너 혼자 가면 죽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난 이 영화가 막 이 더블 스파이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124 그리고 이단 헌트처럼 이렇게 정부한테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좀 말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둘이 그
해변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중간에 했거든요. 그 나이덴데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시나리오를 그 중에서 미션 임파서블은 택하지 못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나이덴데이일걸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시나리오 쓸 때는 미션 임파서블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뭐 그렇죠. 약간 캐릭터 비슷하죠. 제가 이거를 되게 보다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액션 코미디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물이 장르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따로 뺐을 수도 그랬을 있겠네요. 것 같아요. 네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장면들이 대충만 기억나지 전체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여튼간에 이게 6편을 내년 여름에 촬영을 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2017년 상반기에 개봉한다고 하거든요. 이미 시나리오가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찍겠다고. 그리고 했겠죠. 제 영화 끝날 때 보면 이 팀이 딱 다시 다시 꾸려지는 것 꾸려지죠. 같지 않았어요? 됐으니까. 여자가 날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분명히 6편에도 나오나요? 6편에도 아니 제 그럴 생각엔 것 제 생각엔 같아요. 6편에 그 여자가 중간에 돌아올 것 같아요. 도와주러. 뭐 이단 헌트는 또 무슨 일에 말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팀이 다시 구성된 것도 있지만 네. 영화 시작될 때 저는 되게 충격받은 장면이 있어요. 네. 알리바바 피처스라고 떠요.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피처스 중국에서 정말 큰 회사거든요. 네. 솔직히 중국에서가 아니고 지금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따지면 저는 알리바바를 뽑고 싶어요. 아니 그 회사가 그 회사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든 영화사예요. 알리바바 피처스가. 알리바바가 샤오미 그거 맞죠? 거기 아니. 아니고요. 그 쇼핑몰. 샤오미랑은 다르나요? 쇼핑몰. 네. 쇼핑몰을 만든 이름이 생각나네. 그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의 그 CEO가 강연도 많이 하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계열사로 피처스를 만들었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알리바바 피처스가 딱 뜨는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오. 그래서 든 생각이 아마 네네. 내년 여름에 촬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 이유가 거기서 돈이 왕창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나이덴데이라든가 잭리처를 왜 찍었냐면 미션 임파서블을 찍기 위해서 제작비를 벌기 위해 찍은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영화들이 약간 떨어지는데 왜 찍었을까 싶은 그런 필모들인데 미션 임파서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다음에 딴 걸 찍을 필요가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이거를 2에 대한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네. 네. 이 전편의 감독들과 배우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어떤 여배우는 자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1년만 시간 달라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미션 임파서블을 내년에 찍고 2017년에 상반기에 개봉을 하면 바로 엣지 오브 투모로우 2를 찍을 것 같아요. 네. 돈이 엄청나게 드는 세 개를 연달아 찍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이 돈은 다 알리바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영화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버리고 계속 하잖아요. 그 네. 비행기에 매달리고 하는 것들도 이것들도 아마 투자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쉬지 안 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과도하게 것들. 자기 몸을 확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요. 성룡보다 낫다 이렇게. 미국의 성룡보다 낫다고 하면 중국에서 이게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치. 나는 성룡의 길을 지향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각본가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드루 피어스라고 이 사람이 아이언맨 3의 각본가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이언맨 3 이거 DVD를 사신 분은 봤겠지만 올 헤일 더 킹이라고 아이언맨 3에서 나왔던 모 악당이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어 말 안 하겠지만 모 악당이 실제로는 진짜 악당이 있다라고 하면서 뒤에 단편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본과 연출까지 했었어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조만간에 이 드루 피어스가 연출 데뷔를 할 것 같아요. 하는 곳은 아마 마블 쪽에서 하든가 네. 아니면은 이 톰 크루즈가 데려가서 미션 임파서블 새 시리즈를 언젠가 맡기지 않을까. 네. 능력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좀 더 잘 고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궁금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언맨 3랑 이게 느낌이 좀 비슷해요. 중간에 슈츠 다 벗겨지고 혼자 호롤 단신으로 그렇죠. 맨몸으로 쳐들어가는 장면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 각본가한테 맡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근데 아이언맨 3는 좀 많이 갔다라는 생각을 좀 그래요? 했어요. 그 2랑 비교하니까 명작이더라고요. 원이랑 비교하면 뭐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원이랑 비교하면 원이랑 2는 사실 약간 다른 게요. 원은 신기했고 2는 좀 정리가 좀 됐어요. 2는 약간 어벤져스 떡밥 영화라서 네. 이게 아이언맨을 보는 건지 그냥 광고를 보는 건지. 그래.
3는 너무 간 것 같지 않아요? 3는 솔직히 약간 탐정물 같은 느낌인데. 예, 2번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극장에서 2번 보고 이제 TV 어벤져스 2 하기 전에 텔레비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네. 3를 한 번 더 보려니까 중간에 끄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다른 거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이거 3는 좀 내가 3번 못 보는 거면 이건 좀 너무 많이 간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은 어때요? 많이 간영화라는 생각이 좀 듭니까? 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상 너무 꽈서 좀 루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재밌게 봤지만 이거 남들한테는 루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꼰 게 보이는. 예. 맞아요. 꽈서 우리가 이거 뭐지라고 막 이게 되게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보여버리니까. 이렇게 이거를 막 집중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꽈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꽈네. 여기서 요게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네. 이게 약간 너무 보이는 거예요. 꼰게 반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네. 뭐 당연히 저런 거겠지라고. 요만큼 꽈네. 아. 요렇게 보이는 그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나쁜 놈의 수장으로 나오는 신디케이트 수장으로 나오는 레인이 네. 레인이 아니라 그 이단 헌트가 레인한테 넌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라고 하잖아요. 그 레인도 하지만 이단 헌트가 나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 했는데 모든 관객이 나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음. 돼야지 시나리오가 이게 이미 다 그렇게 짜맞춰져 있다는 거를 알고 가는데 이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럼 중간에 이단 헌트가 죽어버릴 수도 없고 사실 뭐 죽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영화 길이가 있는데 그렇죠. 중간에 첫 번째 에피소드로 영화가 끝나버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한 번 더 꽉겠다는 생각은 하게 되고.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미션 임파서블을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다운트는 죽지 않고 그쵸. 어떻게 해도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걸 전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제 제작진은 어떻게든 관객들이 이거를 모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꽈서 꽈놓고 싶은 거고 네. 근데 이제 관객들도 이게 너무 학습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요만큼 깠네 더 꽈야 되고 더 과하게 하고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요번에는 평이하다고 느낄 만큼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터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다 장면들은 각각 터졌는데 이걸 내용상으로 터졌다고 보기 힘든 거예요. 전체를 딱 봤을 맞아요. 때 뭔가 이렇게 팍 임팩트 이렇게 꽂히는 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원에서 이제 그 침투를 하기 위해서 원도 그렇고 계속 나오집니다.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자. 음. 이번에 똑같이 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갑다. 왜냐면 이건 미션 임파서블만의 룰. 룰이에요. 얘네만 이런 작전을 짜고 이런 미션이 정말 임파서블한 작전을 짜고 그거를 하게 만드는 작전을 짜요. 007에도 작전 안 짜고요. 본실에도 작전 안 짜요. 얘네만 작전을 짜고 하게 반갑다. 얘네 또 작전 짜는구나. 너무 반갑다 이랬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와 얘네는 뭐 시리즈마다 이럴 거면은 배우하고 상황 바뀌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고층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들어가거나 뭐 물속 들어가거나 뭐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시리즈에서는 작전을 짠 다음에 영화상의 최절정 부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달리는 장면이 꼭 있었어요. 절정 부분에. 그렇죠. 근데 매달리는 이번에 절정 부분이 없어지면서 아마 그 장면도 없어지고 그래서 더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정이 절정이라고 없어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어디인지를 꼽지를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추억의 절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뭐 쥐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죠. 그게 절정이죠. 예, 그 장면이 나와야 그래 내가 쥐라기 공원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리즈가 오래되고 그리고 예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영화가 나오면 그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죠. 그렇죠. 네. 약간 좀 더러운 표현을 하자면 네. 똥 싸고도 찝찝한 느낌? 밑을 안 닦은 건지 아니면 덜 나온 건지 뭔가 좀 애매모호한. 싸긴 쌌어. 덜 나오고 싶다. 싸긴 쌌는데 덜 나온 건지 밑을 안 닦은 건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아. 그런 느낌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싫은데.
여튼간에 예. 이 더러운 음식을 맛있게 먹은 부분과 어떻게 맛없게 먹은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맛있었던 부분은 액션은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사실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 앵글 연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세이주 씨가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제가 먼저 이 레베카 퍼거슨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고 정말 섹시 여배우로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이주 씨가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이제 아이, 다리 덕후들. 좀 뒤로 좀 빠지게 돼서 좀 너무 다행이고요. 이쁘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톰 크루즈와 레베카의 퍼거슨의 어떤 투탑의 배우로서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막 내가 다 설레는 액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더블 스파이에 대한 어떤 감정선들 이런 것들 너무 잘 잡은 것 같아갖고 그게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맛 없던 부분은 이 영화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진부한 영화가 돼버려서 6를 과연 이렇게 또 똑같이 찍을 것인가 이제는 관객들이 알아버린 것 같다. 예, 4까지는 그래도 맞아. 그 똑같이 진행을 해도 그냥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니까라고 했는데 5부터는 관객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6를 똑같이 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제가 그런 생각했다는 게 이제 맛없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추천을 당연히 합니다. 네. 암살을 이번 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살이랑 미션 임파서블을 고르겠다고 하면 두 개 다 당연히 보세요. 암살을 보시고 미션은 이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은데 두 개 다 보세요. 두 개. 매주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암살, 미션 임파서블 두 개 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별점은 이번에도 4.5점. 네.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줄 평은요. 나도 또 나왔어 나도. 아니 근데 말하기도 좀 웃기지 왜? 왜? 나도 설레던 그때가 생각난다. 설레다 뭐 그때는 언제 설레는데요?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행기에 매달려서 톰 크루즈랑 이 레베카 퍼거슨의 어떤 아기자기한 그 감정선이 알콩달콩? 주거니 너무 받거니? 좋았어요. 근데 벌써 연인 사이에 그런 게 생기는 거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여자친구가 느낄 수 없는. 이게 사귀기 전에 네. 이렇게 밀당하듯이 약간 그러니까, 썸을 네. 타면서 사귀기 제가 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난 한데 그거 그러니까. 싫어. 안 하고 아니 그게 너무 좋잖아. 난 그거 그게 싫어. 좋은 거죠. 그게 좋은 거지.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밀당을 해? 좋은 거면 좋은 거고. 그 시점이 제일 좋을 텐데. 나는 그때 나 좋으면 나 좋아. 이렇게 해야지. 아기자기하던 거기다가 왜 그때가 서로 숨기고 생각난다. 두고 있어. 뭐 이런. 그게 좀 답답해. 위험 발언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 안 들으니까. 그만큼 사랑한다. 지금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건데. 그때가 생각났다. 그때가 생각났다. 뭐 하지만 이런. 다리는 레베카 퍼슨이 더 이쁘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제 생각으로 해줄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항상 그렇지만 영화는 재밌게 진짜 잘 봤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그 되게 유머를 주는 그런 웃음 맞아요. 주는 요소들도 많았고 특히 그 조력자로 나오는 벤지가 네. 이제 본사로 다시 소환돼 가지고 껌 붙이고. 껌 붙이고 이렇게 거울로 딱 뒤에 이렇게 비춰놓고서 오락하다가 네. 오면은 바로 탁 바꾸고 그게 직장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혼자 피시피시 웃고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마 그 웃음을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이 벤지로 네네네. 나오는 이분이. 그러고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그 정말 늙지 않는 톰 아저씨도 되게 멋있었고 그다음에 여배우 일리샤로 나오는 그 여자분도 완전히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긴 것도 안 좋아하는데 물론 예쁘게 생긴 여자를 좋아하지만 너무 이렇게 깎아놓은 바비인형 같이 생긴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우직하게 생겼어요. 역할 때문에 그런지 되게 몰라도.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여자지만 보는 내내 되게 예쁘다, 멋지다 막 이러면서 봤고요. 네. 그리고 이 여자분의 액션도 지금 톰 아저씨 못지않게 굉장히 분량이 맞아,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하는 제가 그 페버릿에 넣는 여배우가 한 명이 늘어났어요. 아니 어벤져스보다 잘 싸워. 제시카 누구죠? 그 스칼렛 우리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보다 네. 훨씬 액션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드라마에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어느 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을 보고 이 연출자랑 톰 아저씨가 얘 꼭 써야 된다고. 바로 오케이. 네, 그래서 바로 그냥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선 그 말씀하신 감정선 연기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잘했고 액션 이런 연기도 되게 잘했고 그래서 6편에 꼭 이분이 다시 나올 것 꼭 같아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맛없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션 임파서블해 보이지 않고 왠지 톰 아저씨는 다 임파서블 할 것 같은 그냥 다 할 것 임파서블 할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과한 과제를 주면 이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질 텐데 다음 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어디서 떨어지려나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이 우주로 가야 돼 우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다런트가 힘든 게 아니고 톰 크루즈가 힘들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톰 아저씨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과연 6편을 얼마나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거가 약간의 이제 우려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맛없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평점은 사실 요새 너무 영화들을 잘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제가 계속 너무 후하게 줬나? 이 영화에 비해 저 영화를 저번에 그럼 내가 너무 후하게 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경성학고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도 나는 보영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미션 임파서블은 저는 4점을 네.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줄평은 톰 아저씨가 언제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장수하세요. 네. 당연히 추천이신 거죠? 당연히 추천이죠. 아. 네. 저는 이 영화에 맛있었던 부분은 영화라도 불가능해 보였던 거를 실제로 해내는 이단이 아닌 톰 크루즈를 보는 재미가 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분의 진짜 한계는 맞아요. 어디까지일까 그런 것도 서커스 되게 보듯이. 궁금했고. 네. 아니 그리고 연세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50이 진짜 넘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나보다 진짜-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중간 중간에 나왔던 안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깨알 재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CIA 국장이 이다런트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식으로 대사를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게 6개월 6개월 후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웃겼어요. 맞아요. 웃기고 그리고 벤지가 게임하는 게 콜 오브 듀티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게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게임이거든요. 네네. 엑스박스용 게임인데 이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윈도우 모바일 핸드폰을 써요. 그래요. 아. 뭐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역시. 있었고 되게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았고요. 근데 하지만 별로였던 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션 임파서블의 전매 특허 그 장면이 안 나와서 되게 안타까웠었고 네. 그러니까 결정 부분이 없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작처럼 확 이목을 끄는 그런 창의적인 장면들이 좀 없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작 같은 경우는 크렘린 궁전을 폭파시킨다든가 예상 외에 이걸 이렇게 해도 돼? 라는 나중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런 장면들이 없어서 네. 그래 좀 안타까웠던 거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당연히 추천합니다. 여기 네. 잘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점수는 4점을 주고 싶고요. 네. 한줄평을 이게 영화가 5편이잖아요. 그래서 5자로 정리를 하면 썩어도 준치.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 만들었어도 미션 임파서블인 거고 네. 그런 그쵸. 거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늘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톰 아저씨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오래 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영어로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어로는 뭘까요? 네, 다음 주 영화는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입니다. 그게 프랑스였군요. 프랑스였어요. 베테랑. 네. 다음 주에는 베테랑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이번에 전문가 평점이 아니라 그 평론가 평점을요. 이 미션 임파서블도 그렇고 그 베테랑도 그렇고 두 개 다 그 평론가들이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줬나 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 7점 뭐 때도 잘 안 주던 사람이 갑자기 9점을 주거나 어. 뭐 이런 일들이 몇 개. 아, 그럼 9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두 영화 다 지금 어.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꽤 생각보다 기대하고 많이 봤는데 미션 임파서블도 뭐 저는 뭐 재밌게 봤으니까 베테랑도 지금 그렇게 받은 거 보면 아마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세대기된 장윤주 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기대됩니다. 예. 유승환 감독님이 방송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장윤지 씨를 왜 썼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모르지만 장윤지 씨가 되게 끼가 많아요. 매력이 끼도 많기도 많아요. 하지만 네. 영화 전공자래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무대에 쓰거나 뭐 아. 그런데 나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연기를 한 거라고 본다. 아.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아. 해박한 지식이 있고 연기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쓰는 거에 대한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고 아.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그렇게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평론가 어떤 분이 글을 한 줄 쓴 거를 봤는데 네. 뭐 유승환 감독이 드디어 네. 이제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아, 그래요? 하시는 그 어. 평론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승환 감독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액션에 대해서 왔다가 이게 진짜 마스터피스다라는 거를 만든다면 네. 액션을 더 이상 찍지 않겠다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유승환 감독이 절대 자기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영화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 사실 또 찍어야 근데 되는데. 평론가들은 만족하지만 감독님은 항상 아. 만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다행이죠.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 주 그- 영화를 기대하면서 네. 유승환 감독님이 미션 네. 임파서블을 보면서 비행기 매달리는 장면을 보고 좀 작작 좀 하지 너무 심하게 간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모 아. 사이트에서 되게 논란이 됐는데 바로 다음 감독님은- 주에 우리 영화 나오는데. 과연 감독님은 어떤 짓을 작작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세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